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는 상승 중이고 오늘 한국 시장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게임 중인데 배신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취소됐습니다. 예. 상대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집에 왔고요. 좀 늦게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방송을 찍는 겁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요. 트럼프가 될까요? 바이든이 될까요? 예, 미대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참 남의 나라 대선인데 이렇게나 신경 써야 하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학다식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지식의 차이가 날 거예요. 저도 경제 시장을 공부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사실 좀 레벨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합니다.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은 살짝 앞선 채로 들어갔고요. 보수 성향 업체에서. 자, 시나리오가 4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요. 시나리오 1, 2, 3, 4가 있는데요. 1번이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되고 상원이 공화당, 하원이 민주당, 지금처럼 되는 거죠. 시나리오 2번이 현재입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상원이 공화당, 하원이 민주당. 시나리오 3번이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되고 상원이 민주당, 하원이 민주당 장악하는 거죠. 시나리오 4번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상원이 공화당, 하원이 공화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4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 1번과 3번이 가장 약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좀 영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4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굉장히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금융시장만 보는 거예요. 외교적인 거라던가 그 다음에 나라 간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껄끄러운 건 맞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강요하고 반중국 체제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그냥 자기들 유리하게 미국 우선 무역을 하는 거에 동참을 시키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건 외교 안보적으로는 별로 좋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계속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낙수가 오겠죠, 한국에. 그래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돌아다니는 보고서라던가 언론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팽배합니다. 사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미국 우선주의라기보단 다자간 무역을 좀 중시하고 약간 동맹국을 좀 챙겨준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 보세요. 헬스케어 부분을 보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재개하려고 해요. 이러면 건보료 올라가겠죠. 약가 인상을 제한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하기 때문이겠죠. 지역 보건소에 투자를 늘린답니다. 제1차 지역 보건소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죠. 폐지한 걸 지속할 겁니다. 약가 인하를 지속할 거예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 대신에 약가를 인하하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득을 본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상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가 더 이걸 증폭시키겠죠. 자, 이렇게 되면 헬스케어는 둘 다 좋다고 봐야 돼요. 둘 다 좋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자, 그럼 일자리를 보면 바이든 후보는 좌파입니다. 좌파기 때문에 성장보단 복지죠. 최저임금 인상. 우리도 지금 현재 좌파가 집권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니즈가 계속 많고 압박을 넣고 있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산층 타겟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강화하겠다. 예. 우리나라 노동조합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미국은 달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제한하겠다.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거고요. 리쇼어링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리쇼어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게 아니고 저게 다입니다. 기업의 제조 공장을 자국에 돌리는 거예요. 리쇼어링이잖아요. 그래서 자국에 설치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니들이 밖에 나가서 값싼 노동력의
차익을 보는 걸 내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결국엔 기업이 좀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리쇼어링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자국 제조업을 장려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리쇼어링을 안 할까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사회적인 흐름이다. 이게 가속화되느냐 아니냐 차이일 뿐입니다. 자, 금융 부분을 보면 바이든 후보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서로 똑같고요. 페드와 분리해서 페드의 좀 약간 권한을 위임해주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요. 근데 사실 입김을 계속 넣겠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마음대로 안 되면 대통령은 답답하거든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저렇게 트위터로 너 파이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마 바이든 후보나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권 은행에 그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법인세를. 그런 식으로 금융 규제를 좀 강화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건강할지는 모르겠어요.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겠다. 우리랑 똑같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를 선호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의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얘기했죠. 항상 트위터에. 연준을 제어하는 걸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어하려고 하니까요. 볼코르를 완화하려고요. 도드 프랭크 법이죠. 이거 제가 예전에 탐욕스러운 은행권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니까 볼코르이 어떤 건지 도드 프랭크 법이 어떤 건지 보시려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예, 폐지하려고 하고요. 그럼 결국엔 금융권의 금융시장으로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겠죠. 사실 저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불러온 이유기도 합니다. 은행 법인세를 감면하겠다. 예, 그럼 결국에는 금융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결국에는 금융시장에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럼 결국엔 저 금융시장에 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죠. 그럼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되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회수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입 싹 닫고 저런 일자리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양면을 잘 봐야 돼요. 경제 무역을 보시면 바이든 후보는 중상층의 임금을 인상하겠다. 똑같죠. 국제 통상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게 약간 미국이 이번에 약간 깡패짓 한 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자간 무역을 존중한다라는 스탠스고요. 한국 수출이 소폭 개선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다자간 무역 질서를 지키자라는 건 결국엔 미국 우선으로 무역 협정을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역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도 좋아질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수출이 좀 줄었거든요, 미국이. 미국이랑 중국이 우리 1, 2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수입이 우리의 재화를 수입하는 게 줄어들면 우리한테는 손해죠. 그런 거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되면 한국 수출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감세를 계속하겠죠. 볼코르 완화도 계속할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무역을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FTA도 다시 맺고 있죠. 그리고 한국 수출 현행과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좋아질 건 없어요. 지금이랑 똑같다. 근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소폭 개선될 것 같다.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소폭 개선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인프라를 보면 바이든 후보는 SOC 대체 에너지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예. SOC 투자는 똑같아요. 대체 에너지 투자도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예. 전기차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동일하게 갈 거다. 나쿠 인프라를 개선해야 된다. 그 미국의 그 인프라를 점검해 봤을 때 거의 다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쿠 인프라를 개선해야지 리쇼어링도 되고 사람들의 그 근린 시설 활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 양측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SOC에 대한 붐업이 일어날 거다. 대북 정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쇼를 하지 않겠다. 실무 중심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하겠죠. 북한이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북한의 정책이 좀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약간은 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 금융시장이 안 좋겠죠. 그럼 바이든 후보가 되면 우리 금융시장이 안 좋죠. 예, 유리할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죠. 계속.
그리고 대외 관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사이 좋아. 나이스 킴. 나이스 킴이시 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 간 톱다운 외교를 좋아합니다. 트위터로 얘기를 한다거나 쪽지를 주고받는다거나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누가 되든 우리에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라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라고 보고 바이든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불복 시나리오까지 발생하면 진짜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저게 잘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대선 불복한다고 막 쇼하는 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정책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둘 다 유지할 것 같아요. 약달러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페드의 정책 때문인 거지 두 대통령 후보의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에 전 지속 투자할 예정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양적 완화 아니죠. 여신이라면서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지속 매집 예정입니다. 중장기 투자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바이든은 증세와 복지, 트럼프는 감세와 성장입니다. 자, 그럼 바이든이 당선되면 바이오, 그린 뉴딜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IT 성장주, 화석 연료 및 대북주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에요. 어찌됐든 선거가 끝나면 투자 주체들 변동이 예상됩니다. 큰 손들이 결국에는 정책을 수정하겠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JP 모건 같은 애들이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수정을 하겠죠. 결과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성장주, 경기 방어주, 수급 이동 예상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번번이 소신자초에 홍남기 돌발 사표를 냈답니다. 근데 홍남기 대주주 논란 관련 사이에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했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사극 찍으시는. 뭐 하시는 거죠? 저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는데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극에서 사골 장면입니다. 신하가 전하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 왕이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살아서 공을 세우거라. 전하 성은이 마음껏 가옵니다. 분골쇄신하고 머리를 막 쪼면서 막 전하를 위해 공을 세우겠나이다. 이거 10억 유지됐다고 고마워하면 진짜 바보 되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어요. 이거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고맙죠. 이게 조삼 모사란 거예요. 좌파건 우파건 정치인들이 설득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진짜 저 보고 기가 차던데요. 뭐 어쩌라고. 그럼 만약에 10억에 3억으로 간다고 미리미리 돈 뺐던 사람들은 뭐가 되죠? 진짜 저는 어차피 이거 관계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전 10억이 3억이 된다고 한들 관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거에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3억이 벌벌 떨면서 이거 금융시장에 영향 클 거다라고 하면서 다 팔게 만들고 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유튜버들이. 판 사람들 뭐가 되죠, 이제? 그래서 설레발은 치면 안 된다. 당일 한증시 변동성 있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적이 있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전저점 이탈하고 당일 전저점 이탈하고 하락하면 진짜 급속도의 소매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되겠구나. 하락이 끝나면 잡아야지. 바로 팔다 보면 투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이고요. 오늘 빅텍 샀어요. 빅텍. 빅텍 샀는데 장마판에 오르더라고. 빅텍이 장마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려고요. 자, 일렉션 데이입니다. 지금. 의미 없고요. Two key strong state. 스윙 스테이트가 경합주입니다. 경합주. 저기가 지금 약간 키다라는 얘기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살아있음을 보였답니다. 자기들의 통화 정책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0.25%에서 0.1%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살아있어? 우리 아직 살아있어? 약간 이런 거예요. 월트시 높게 열렸다. 포스트 일렉션 벳. 그러니까 선거 이후를 베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보나 봐요.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일이 리바운드 했다. API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Finally, 결국에는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좀 오늘까지 해서, 어제 오늘 해서 좀 ETF를 좀 매수했습니다. ETN이죠. ETN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듀서, 오일 생산자들이 약간 준비하고 있답니다. 천천히. 예. 그 생산량의 상승하는 생산량 증산을, 스케줄을 중지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증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엔트그룹의 IPO가 중지됐답니다. 뭔 소리죠? 왜 중지했지? 이거 굉장히 큰 IPO입니다. 아람코 뺨치는 그 IPO인데 이거 왜 중지했죠? 네, 아무 중지했다네요. 관심이 없어서. 자, 내신입니다. 대주주 요건 3억 없던 일로, 예, 현행대로 10억 유지한답니다. 예.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는데요. 저건 모르는 겁니다. 예, 굳이 뭐 저런 거에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저런 이유가 있더라. 월 매출 5% 기여금 내라. 베일벗은 제2타다. 봉쇄작전. 이거는 좀 불만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우마차가 사라질 때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때 우마차의 기수들이 다 들어누웠습니다. 예, 우마차 산업을 죽이려고 한다. 사실 이거랑 동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 업계의 다음 혁명이 타다는 아니거든요. 예, 그건 아닙니다. 마차에서 차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그냥 운영 방법이 바뀌는 건데, 저런 타다 같은, 우버 같은 게 솔루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동치는 아니지만 기술혁명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멀었다는 겁니다. 예, 우버 다른 나라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예, 택시 기사분들과 안타깝게 분신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겁니다. 뭐랄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때도 난리 쳤잖아요. 예,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난리를 쳤어요. 결국엔 지금 뭡니까? 가상화폐 시장 뺏겼잖아요. 중국, 일본한테. 약간 그런 케이스로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책 당국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을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 자본 확충 어려운 아시아나 3대1 균등 무상감자 결손 보장한다. 무상감자가 일어나는데요. 무상감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상감자는 결국에는 감자입니다. 자본을 줄인다. 무상이죠. 감자, 자본을 줄였으면 자본 잉여금으로 이동하는 건데, 자본금이 자본 잉여금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겁니다. 무상감자. 그래서 주주들한테 돈을 주는 건 유상감자예요. 근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무상감자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진 투자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액면가는 아니고요. 주가가 아무튼 평가액이 올라가는데 내 투자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근데 제 주식수가 줄죠. 예, 약간 그래서 무상감자를 했다는 거는 결국엔 재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공업계는 별로 안 좋죠. 예, 이게 유동화증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동화채권. 유동화채권을 못 막기 때문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손금이 발생하면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자본이 100억인데 결손금이 100억이면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근데 아시아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감자가 폭락을 불러올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굳이 좋은 섹터로 보이진 않고, 전 예전부터 아시아나 별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별로인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렌 버핏도 손절했죠. 시대차익 10억, 과천 지정타 얘기입니다. 뭐 지정타 넣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청약 안 합니다. 청약 안 하기 때문에 안 넣는데요. 여기에 47만 명이 몰렸고, 보시면 발표가 있는 10월 10일, 12일까지 저때쯤 되면 투자자 예탁금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자폭 줄인 호텔신라 4분기엔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요. 호텔신라는 전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팔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익절하고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호텔신라는 언제 살지 좀 고민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해소될 거고요. 호텔신라 다시 살아날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게 언제냐는 거죠. 예. 굳이 미리 들어가서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현재 미대통령 선거일이고요. 미대선 불복 시 변동성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 대통령 선거 외에는 일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뭐 소비자 물가 동향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래차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오늘 다 상승했죠. 코스피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일은 코오롱 티슈 추진 상장 폐지 여부 심의 기한입니다. 내일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일정상 이래요. 미래전략 포럼,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표준화해서 길을 찾는다. 스마트시티. 오늘 새로운 그 종목 하나 등장했죠. GV. 여러분 GV 잘 아시죠? 제가 GV 전문가거든요. 근데 GV가 스마트팜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잘 지켜버리고요. 사실 GV라는 종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인지 보세요. 예,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하락의 끝에 그 뜬금 상한가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인 것 같아요. 그 급작스러운 상한가.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의 상한가. 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답니다. 지금 뭐 타다 저렇게 회방하고 있으면서 무슨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코세페가 진행 중이고요. 삼성 AI 포럼 그리고 미 대통령 선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를 어제부터 지속해서 샀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내일 미대선이니까 팔아야지. 약간 이런 건데요. 지금 약간은 외국인 기관이 어떤 의도로 샀는지는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이틀간의 낚시죠. 밑밥을 깐 거죠. 예, 사실 뭐 관망하는 상황이지 뭐 경거망동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월화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움직임은 비슷했는데 계속 어제부터 다릅니다. 지금 코스피는 결국에는 고가로 끝나는데요. 코스닥은 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끝나고 있어요. 오히려 종가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때 그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다. 개인은 지금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움직임이 다른 게 지금 코스닥의 하락은 외국인이 트리거링 했습니다. 외국인이 결국에는 하락 두 번을 시켰어요. 저때 약간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오긴 했죠.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안 돼요. 이거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 안 돼요. 지수는 이틀 동안 지켜봤고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건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쯤 왔으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했어요. 이쯤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 오늘 녹십자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갭상승해서 음봉을 그릴 줄 알았는데 일단 갭상승은 안 했어요. 갭상승 안 했고 여기서 한 대 얻어맞은 게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오더라고요. CMO랑. 오, 대박. 예. 저 놀랬습니다. 녹십자 보고. 이게 역시 확신하면 안 되긴 하네요. 예, 갭상승 후에 음봉을 그릴 줄 알았는데 갭상승을 안 하는 거에도 놀랬고 뒤에 상승하는 걸 보고도 놀랬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살아 움직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좀 투입됐고요. 근데 어제 팔았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줄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지?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인데 지금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잠깐 지금 미대선 어떻게 되고 있지? 미대선이 아직 결과가 여기 하나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합니다. 우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가요? 여기 작은 마을 하나예요. 자, 지금 현재 미증시는 상승 중이고요. 그 MSCI 펀드 지수는 오늘 상승했는 것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증시 바이오가 별로 안 좋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이오 섹터가 좀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이오 지수가 별로 안 좋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성장주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알파벳이 올라가고 있어요. 알파벳은 거의 뭐 바이든 후보의 뭐 첫 번째 타겟이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막 경합을 벌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증시 선물 박살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 확률상 그 한 20% 정도 지나가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완전 진짜 박빙이 아니면. 유로존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은 좀 팔고 있고요, 사람들이. 약간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20원대로 갈 것 같고요. 별 이상이 없으면. 유가는 반등 중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내일이 미대선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이후로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랠리할 거예요. 예. 잠깐의 그 혼조세 뒤에 랠리할 거로 보입니다. 도저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3차 확산? 2차 확산 때도 이렇게 안 떨어졌는데 3차 확산 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장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미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을 대응하면서 우리가 미리 선취매했던 것들 약간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